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과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좀 비슷하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 종목이 상한가를 내고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334개 종목이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밀리는 쪽이 약간 더 많네요. 355개 종목이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 상승 탄력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LG, 유플러스, KT, SK텔레콤, 통신주 3인방이 나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KT는 기관의 매수가 강하고요. LG 유플러스, SK텔레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집계가 되면서 오늘도 초강세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제분과 효성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3% 내외에서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통신주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경기 상황을 보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 우리나라뿐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내수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에 집중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적도 괜찮은데 LG U+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보다도 한 17% 정도 서프라이즈한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을 낼 SK텔레콤이라든지 내일 실적이 나오는 KT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일단 예상치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 작년보다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LG U+플러스 경우를 보면 LTE 모멘텀 덕분에 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 전반적인 매수를 좀 이끄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글로벌 업체 대비로 우리나라 통신주가 아주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외국인 매수도 좀 강하게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U+플러스나 SK텔레콤이 신고가를 올해 좀 경신한 반면에 KT가 더 올라온 측면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개장이 된 이후에 긴 장대 양봉을 지금 세우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KT도 좀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은 대리님은 통신주에 대한 좀 접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일단 말씀 주셨던 거와 비슷한 생각이고요. 특히 U+ 같은 경우 매출액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모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일시적인 게 아니라 또 이제 2분기까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통신주들 강세를 좀 더 이끄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특히 U+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주 성격의 특성상 이제 주가가 단기에 좀 많이 올라, 특히 이격이 120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120의 이격도가 거의 한 120에서 13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치고 형성되는 모습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정고점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 형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률 효성이 좀 체크가 됐는데, 효성이 예전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효성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 자재라든지 섬유, 화학, 중공업, 특히 이제 몇몇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사업 부분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 중공업 부분이 계속해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1, 2년 동안 이제 약간 이제 저가 수주 해놨던 물량들이 올해부터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공업 부분에서 어떤 턴어라운드만 보여준다면은 주가는 좀 더 실적이 훨씬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더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한 120일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폭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제분도 작년에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올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붙어주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도 좀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강보합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안랩입니다.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권의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이지 또 테마주 쪽에서 상승 움직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과 성우하이텍이 링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성우하이텍이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5,7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종목들 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동차 현대기아차 실적 공개 이후에 그 시즌과 맞물려서 이제 윤여철 부회장 복귀 이런 것들이, 이런 점들이 모멘텀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유럽 쪽은 시황이 좀 안 좋고 자동차 쪽이요. 그리고 중국은 좀 주춤한 수준, 또 미국은 조금은 살아나는데 일본 업체라든지 미국 현지 업체들의 선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완성차 쪽한테 업황 자체가 아주 썩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중국 포함해서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쪽, 브릭스 국가 쪽에서의 포함해서 그런 쪽에서의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관련주 주가 흐름도 좀
선별을 할 작업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 중국에 같이 따라 들어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멘텀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PBR 1.4배, 또 퍼가 이제 11.8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단기에 화요일에 좀 밀렸던 부분에 대한 반등 정도가 오늘 나오는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은 지금 수준에서 좀 등락 정도가 기준선은 한 15,000, 6,000 정도로 해서 등락이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강 대리님은 어떤 종목 좀 특징주로 점검하고 계세요? 네, 미래나노텍이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가 됐습니다. 이제 터치 관련주들이랄지 터치 모듈이라든지 ITO 필름 업체들이 다른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중에서 좀 계속 약세를 보였었다고 이전에 몇 번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면 좀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 터치 쪽이라든지 ITO 필름 업체들에 대한 어떤 마진 압박 우려가 조금 다른 쪽보다는 좀 강하게 제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쪽들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 쪽에서 어떤 강한 매세를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불시시켜줄 만한 어떤 실적이 나오신다면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 마진 쪽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불시시켜줄 만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주가는 어느 정도 횡보 내지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전망이 작년보다 어떻게 서프라이즈하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멤버증권사회 쪽에서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빠른 반등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우려를 불시시켜줄 만한 어떤 소식이 나와줘야 주가가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내지 어떤 횡보 정도를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도 밀려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1위로 랭크가 되고 있는 종목이 현대상선입니다. 지금 52주 신저가 장중에 경신이 됐는데요. 각종 자금 유치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환사채 발행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권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주고요. STX 그룹주가 다시 한번 또 불확실성에 시달리면서 동반 급락 흐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3% 넘게 하락하면서 2,5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종목도 좀 불안한 종목들 오늘 좀 많이 밀리네요. 네, 어떻게 점검할까요? 네, 현대상선은 지금 잠깐 제가 봤더니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차입금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부채가 한 7조 원 넘어가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자 나갈 돈들이 한 6조 원 정도 넘어가는 것이고요. 캐시가 한 7, 8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순차입금이 한 거의 5조 원은 적자가 나는 상태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재무구조 상황에서 지금 정부 쪽에서 은행한테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 기업 명단 내놔라. 그래서 이제 은행 쪽에서 실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작업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크레딧 이슈 관련해서는 부채 비율이 높거나 상당히 오래 이제 상환해야 될 자금이 많은 쪽들로는 STX도 마찬가지겠고요. 시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큰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증권과 현대엘리베이터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룹사, 예전 현대그룹사 주가에도 전체적으로 좀 압박용이 될 것 같고 해서요. 현대상선 약세는 전체 그룹사들 주가 영향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상선에 대한 좀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교화사채 발행설과 관련돼서는 오늘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요. 좀 답변 어떻게 나올지 여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우 대리님도 종목 봐주실까요? 네, 약간 비슷한 종목들의 성격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상선도 그렇고 STX 조선도 그렇고 굉장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죠. STX 그룹 같은 경우도 그룹 전체적으로는 부채가 거의 10조, 거의 11조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지금은 그전에 체크를 해드렸었지만은 어떤 투자의 영역은 이미 벗어났고요, 주식에. 이제 주식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주식 매매의 개념으로 들어가셨다. 당분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대한전선에서 지금 우리금융으로 종목이 바뀐 상황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TX 그룹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대한전선이 거쳐왔던 그런 발자취를 다시 이제 똑같이 밟지 않으려는 법이 없고요. 상황이 약간 비슷하게 정리된다는 점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1위 래크가 되고 있는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좀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4% 넘게 조정입니다. SM같이 랭크가 되고 있고요. CTC 바이오, KH 바텍, 오리엔탈 전공까지 2% 정도 하락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연님 엔터주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네, 엔터주는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대장주가 DI였었는데요. DI가 꺾이면서 같이 밀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다들.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자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DI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같이 밀린다고 보고 있고요. DI가 어떻게든 뭐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들 그리고 뭐 싸이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좀 좋은 쪽으로 플로우가 흐르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응은 일단 저희가 이제 단기로 항상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5일선이 무조건 회복돼야 그 다음을 좀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회복 전까지는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고점권에서 밀려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CTC 바이오나 KH 바텍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KH 바텍이 지난 월요일장의 신고가 이번 주 월요일장의 신고가를 내고서는 좀 차익 매물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종목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KH 같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연기금 쪽에서 차익 실어 나오면서 KH 바텍뿐만이 아니라 몇몇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조금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러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아직 기관 수급이 아직 찍히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것도 아마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CTC바이오 지금 하락폭 상위 종목에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21선 부근까지 일단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단기적으로는 반등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최근에 SM이라든지 YG 엔터 주가가 조금 커지고 있는데 어떤 뭐 싸이 관련주 때문에 특히 이제 YG 엔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SM과 어떤 시총 격차가 커지게 되면 그럴 때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격차가 현재 한 1,500원대에서 2,000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총 격차가 좀 다소 커지는 구간에서 이제 어떤 트레이딩 구간을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DI 주가가 지금 10% 넘게 급락이 나오네요.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싸이의 젠틀맨 순위가 밀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엔터주 여기서 좀 낙폭 더 커질지 여부도 오늘 장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장 특징주들 흐름을 살펴봤습니다.